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의 이정훈 기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이데일리의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3차 유행 없다던 정부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서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경제적 타격 등을 이유로 최대한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보겠다고 했으나 확진자가 일주간 2배가 늘어나는 등 수도권에서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자 서둘러 격상을 결정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당국의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달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편됐습니다. 이 재편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2단계 상향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예,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네. 이제 오늘 밤이죠.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5단계로 격상된 지 단 일주일 만에 다시 2단계로 격상될 정도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75명이었거든요. 2단계로 격상되는 조건이 200명이기 때문에 200명 기준보다는 다소 못 미쳤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밤부터 2단계로 격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새에 2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요. 확진자 한 명이 다른 확진자 몇 명에게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가 하는 수치인데요. 1.5명입니다. 지금 한 명의 환자가 1.5명의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그러면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계속 1.5배씩 더 빠르게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12월 초가 되면 확진자가 하루에 400명에서 6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2단계 조치에서 빨리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3단계, 3.5단계 더 격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 말 그리고 8월 이후 지금 이제 3차 재확산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통제가 생긴다면 생활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 뭐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클럽,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시설 같은 경우 일단 영업이 정지되고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노래방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되고요. 또 커피숍 같은 경우는 커피숍 내에 실내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고요. 항상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한 상황. 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실내에 10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고요. 네. 또 영화관, 뭐 PC방 같은 경우는 한 칸씩 좌석을 띄어서 앉아야 되는 상황. 또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관람 인원이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또 100명이 넘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등교 수업이 3분의 1로 제한되는 그래서 학교 가는 날이 굉장히 뜨문뜨문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 8월보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나오는 소식 보면은 뭐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그리고 신생아까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에 따라서 4분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 마이너스 1.3%, 2분기에 마이너스 3.2%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3분기에 플러스 1.9%로 플러스 반전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민간 소비는 좋지 않았지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3분기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지금 이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되면서 4분기 성장률도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다시 싹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2단계 조치로 달라지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네.
대부분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네. 또한 이제 접촉을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 개인 접촉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민간 소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소비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수출이 살아나는 부분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상처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마이너스 6.5%,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쏟아지면서 플러스 1.5%로 반등했지만 3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 0.1%로 안 좋아졌거든요. 이게 4분기에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서 4분기 다시 마이너스 폭이 늘어날 경우에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간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3%, 내년 같은 경우 플러스 3.2% 성장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성장률 전망치에도 큰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네. 또는 이 거리두기 조치가 또 한 번 격상될지에 따라서 네. 경제에는 어떤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직접적으로 경기 전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히 뭐 약한 고리가 더욱더 또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자영업자 말씀해 주셨는데 양극화 이건 역시도 네. 코로나 시대의 또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일본 쪽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것이 또 우리는 수출 기업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 상황 심각하지만 해외 네. 상황은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하루 확진자가 근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도 곳곳에서 지금 사회 봉쇄 조치, 락다운이라고 하죠. 락다운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수출 타깃으로 하는 국가들, 수출이 가장 많은 미국, 유럽 이런 국가들의 타격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흔히 쇼핑 대목이라고 하죠. 블랙 프라이데이 또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것들이 연말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면서 민간 소비를 어떤 그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대폭 연기되거나 축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그 수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프랑스 같은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일주일 연기한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자동차 매장들이 지금 문을 닫으면서 연말에 국내 가전업체라든지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유럽이나 미국에서 특수를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3차 확산, 그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영향력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경기에 대한 우려에 다시 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또 그간 지수 자체가 또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또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풍부하다는 그런 의견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3차 확산 국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네. 이 코로나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각국 재정당국이나 통화당국이 더 많은 돈을 시중에 풀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유동성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렸던 2단계 봉쇄 조치들, 사회에서 거리두기 그 격상 조치들로 인해서 뭐 일정 부분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 같은 경우 지금 누차 이런 그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미 학습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점에서 소비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증시가 직접적인 받은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글로벌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한 달간 우리나라 주식을 3조 8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 증시에 좀 안전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다만 증시 내에
어떤 수혜 종목군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점들에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수 있다, 또 백신이 개발되면서 코로나가 정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흔히 이제 컨택트라고 그러죠.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런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로 지금 조금 최근에 조정받았던 언택트 관련주들, 흔히 말하는 뭐 네이버, 카카오, 또 게임 대표 종목인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조정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이제 추가적인 포인트는 이렇게 그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다시 악화되는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네.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사적으로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와 관련돼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들,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벌써부터 이렇게 거리두기 조치가 추가로 격상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벌써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그 페이스북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직전에 전 국민에게 풀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과거 1, 2차 때 재난지원금 때 강세를 보였던 편의점 관련주들, 또 밴 관련주들, 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질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3차 재확산 국면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언택트 관련주는 재반등을 모색할 가능성 예상을 해주셨고요. 경기 민감주는 완만한 조정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편의점주와 또 결제 관련주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코스피 지수가 2,550선까지 올라가 있는 절대 지수 자체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반대편으로 강세 기조로 가는 통화 국가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머징 국가 가운데서도 자원이 많은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이런 그 국가들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렇게 수출 관련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통화도 강세를 보이고 해당 국가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의 조정 약세, 반대편에 서 있는 수출이 강한 이머징 국가들의 강세, 이런 구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렸던 외국인 순매수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접근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또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주목하고 있는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달러 약세 국면에서 수출 국가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경기 전망에 미칠 영향력들은 점검해봐야 되겠지만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좀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네요. 오늘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 이야기 의견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